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름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어떤 이름은 오래 남고 어떤 이름은 기억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잊힌 이름 하나가 한 시대의 단면을 고스란히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1993년 여름 신문의 사회면 한쪽 그리고 연예면의 작은 기사로 전해졌던 한 문장. 영화 촬영 중 헬기 사고 배우 변영훈 사망.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시대의 산업 구조. 안전보다 일정이 우선이던 현장의 현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보려 합니다. 화려한 스타의 전기가 아닌 이제 막 날아오르려 했던 한 배우의 다큐멘터리로서 말입니다. 1962년 6월 인천. 항구의 냄새와 공장 굴뚝이 섞이던 도시에서 변영훈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특별한 영웅담도 극적인 사건도 없는 그저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고 집안 역시 예술가를 키워낼 만한 여유가 있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난히 사람을 관찰하는 아이였습니다. 시장 상인의 말투, 버스기사 손짓, 술집 문을 나서던 어른의 뒷모습. 그는 말보다 사람의 표정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 훗날의 습관이 연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청년기가 되자 현실은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가족의 기대, 그리고 연기라는 불확실한 길. 1980년대 후반 연기자는 지금처럼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름 없는 배우는 불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뒤늦게 결심합니다. 한 번쯤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 선택은 가족과의 갈등을 불러왔고 생활의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989년 KBS 공채 탤런트 13기 시험. 이 시절 공채는 단순한 데뷔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사가 배우를 선별해 직접 키우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수천 명이 몰린 시험장, 수십 대 1의 경쟁률. 그 속에서 변영훈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합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경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이미 외모와 스타성이 두드러진 이들도 있었고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변영훈은 그 무리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주인공의 친구, 형사 옆에 서 있는 후배, 몇 마디 대사를 남기고 사라지는 인물.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장면을 연습 또 연습했습니다. 조연은 주연을 돋보이게 해야 한다. 그 말은 그에게 변명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감독들이 그를 기억한 이유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배우, 대기 시간이 길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배우, 카메라 앞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표현하는 배우. 그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눈이 참 깊었다. 1990년대 초 연기는 종종 과장으로 소비되던 시기였습니다. 감정은 크게, 표현은 직접적으로. 그러나 변영훈은 그 흐름과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을 외치지 않았고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키는 연기를 했고 멈추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 차분함은 언젠가 반드시 스크린에 어울릴 재질이었습니다. 1993년 영화 남자 위의 여자 출연 제안. 그에게 이 작품은 단순한 영화 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주변의 말처럼. 그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화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촬영은 길었고 스케줄은 빡빡했으며 안전보다 컷이 우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장을 좋아했습니다.
카메라의 숨결, 현장의 긴장감, 모든 것이 배우로서의 감각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1993년 6월 14일 오후 4시경 한강 잠실 인근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을 위해 헬기 촬영이 계획됩니다. 선상 결혼식, 물 위를 가르는 헬기샷. 지금이라면 CG로 처리했을 장면이지만 당시는 실제 촬영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강공원 부근의 잠실 선착장에서 미도 영화사가 제작하는 영화 고영남 감독의 남자 위에 여자의 첫 장면인 선상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당시 주연이었던 변영훈과 영화사 관계자 KBS 연예가 중계 촬영팀이 헬기에 탑승한 후 이륙하였고, 선착장 부근에서는 상대 주연이었던 황신혜가 촬영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헬기는 생각보다 낮게 날았고 물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꼬리 날개가 수면에 닿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헬기는 균형을 잃었고 한강으로 추락합니다. 촬영장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사람들은 뛰었고 카메라는 멈췄으며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변영훈은 의식 없는 상태로 구조됩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중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의사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가족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밖에서는 그가 출연한 장면이 편집되고 있었고 영화는 개봉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에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제 시작이잖니. 그날 의료진은 더 이상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영훈은 31세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짧은 생. 그러나 결코 가벼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중적 스타가 아니었기에 언론의 관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지켰던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끝까지 배우였던 사람. 이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왜 헬기는 그렇게 낮게 날아야 했을까? 왜 안전 기준은 그토록 느슨했을까? 그의 이름은 그 질문들의 중심에서 조용히 잊혀갔습니다. 변영훈은 유명한 스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연으로서, 배우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는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가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잊힌 이름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날아오르기 직전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서 배우 변영훈은 지금도 조용히 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